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기술 어제는 그래도 반등을 좀 해주나 싶더니 오늘은 또 그 상승분을 전부 다 토해내버리면서 다시 이 저점을 낮추는 건 아닌지 상당히 이 공포스러운 캔들을 만들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역배열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적인 이동평균선에 터치만 하게 되면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도 그러니까 여전히 돌파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돌파가 되면 매수에 대한 신호를 보내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보내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현재는 이 우리 기술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의 대다수의 종목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역배열을 만들면서 야금야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시장 자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이 총체적 난국의 시장이란 겁니다. 자, 왜 이러한 현상이 현재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럼 이 현재 폭락 시장은 과연 어떤 흐름 속에서 이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내는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기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지금같이 계속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지금 시장도 그렇고 이제 우리 기술도 완벽한 이 역배열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죠. 들어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정배열 구간에서는 거래를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역배열 구간에서는 이제 거래를 하지 말라는 법원이 있을 정도로 지금 이 우리 기술은 역배열을 만들고 나서 주구장창 하락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역배열의 정말 끝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계속 상승하는 주가 없고 또 계속 밀리는 주가가 없다고 이 역배열 또한 어느 순간은 끝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구간에서 매우 중요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그 구간은 어떠한 형태로 발생이 되는지 제가 좀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집중해 주시고 자, 주식 차트를 보면 그러니까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정배열과 역배열입니다. 자, 이동평균선들이 어떤 순서로 나열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승 국면인지 아니면 이 하락 국면인지 우리가 판가름을 하는 그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씩 좀 짚어드릴 건데 자, 정배열은 주가가 이 우리 기술의 앞전 흐름처럼 그러니까 꾸준히 우상향할 때 나오는 이평선의 이제 정석적인 배열이죠. 그러니까 맨 위에 5일선이 와 있고 뭐 11선, 21선, 61선. 그러니까 단기 이동 평균선이 제일 위에 있고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이 제일 아래로 깔려 있을 때. 그러니까 이 국면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게 정배열입니다. 자,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자, 주가가 이렇게 이동 평균선 위에 있으면 최근에 매수한 사람도 그리고 한 달 전에 매수한 사람도 한 달 전에 매수한 사람 모두가 이렇게 수익 구간이 발생하는 거죠. 매수세가 매도세를 정확하게 압도하는 구간이 바로 이 정배열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간혹 이렇게 밀리더라도 이동평균선에서는 이렇게 강력한 지지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이 안전한 눌림목 거래는 보통 이 정배열 구간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라는 게 이 과열 국면에 오고 나면 이렇게 이제 배열도가 꺾이면서 이렇게 이제 하락 전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는 이제 역배열이라고 하는 거죠. 이동평균선의 배열도가 완전히 역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배열을 머리 위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고 가는 형국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힘없이 밀려내려가는 이 하락 추세일 때 나타나는 건데 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앞에 상승 국면에서 이제 물려있던 주주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반등이 나와도 그러니까 내 본전만 오면 던진다.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는 이 악성 매물들이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독한 장중의 기술적 반등만 보일 뿐 하락을 보인다라는 거죠. 정배열과 반대로 주가가 이제 이동평균선에만 오면 그러니까 저항이 되는 거예요. 저항이. 주가를 사정없이 누르는 저항선의 역할을 한다. 자, 그럼 이제 지금 국면에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역배열이 진행이 되는 것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럼 이 역배열이 어느 순간에 정배열로 전환이 됐냐? 왜? 이 정배열로 전환에 대한 순간이 바로 이 우리 기술에게는 정말 이 맥점이 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역배열로 끝없이 추락하던 주가가 다시 상승의 초입인 정배열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세력들이 차트상에서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필수적인 조건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일단 내려오는 주가가 어떤 일정한 특정 가격대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이 하방 경직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된다.
세력들이 하단에서 이제 물량을 받쳐주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때 보통 우리가 하는 쌍바닥의 형태거나 아니면 이렇게 샛별형 형태거나 안전 신호를 만들어주는 이러한 캔들이나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짓눌렸었던 이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할 때 그게 이제 정배열로 가기 위한 이 신호탄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네, 아직 이 우리 기술에서는 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진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 이 돌파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뭐 V자 반등 형태로 그냥 수직으로 상승을 하냐? 네, 그건 또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되면 돌파가 나오면 이제 반대로 위에 있던 뭐 21선이나 61선이나 이제 121선 같은 무거운 이 중장기 이동평균선들을 그러니까 차례대로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가 되더라도 바로 쏘지 않고 옆으로 좀 횡보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기술은 계속 이 돌파를 우리는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방 경직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는 그 신호가 명확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역배열 구간에선 지속적으로 이 맥점 분봉 안에서 주가가 놀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주가가 안에 이제 갇혀 있게 되면은 그럼 계속 조정 국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전환을 노리려면 이 돌파에 대한 시점을 우리는 캐치를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전히 돌파가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저 역시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시기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이해를 하시려면 현재 이 지수에 대한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수 이야기를 좀 먼저 해드리고 그 구간 이 우리 기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하기 앞서 아직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지금의 이제 반등을 우리가 노리려면은 지수에 대한 흐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지금은 시장에 대한 폭락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의 시장 형태를 정확히 하려면 이 현재 코스닥을 우린 체크를 해봐야 된다. 코스피는 이미 3전과 하이닉스로 너무 수급 쏠림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괴리율이 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거나 더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지금 이 코스닥의 흐름을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코스닥 어떻습니까? 미친 겁니다. 지금 9거래일이 넘게 20%가 넘게 23% 넘게 빠진 거예요, 여러분. 서킷도 터지면서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전환이 발생이 되려면 이 코스닥이 지금 전환을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이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수급의 쏠림 현상이 풀어지는 열쇠가 바로 이 코스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되는지 시장에 대한 반등이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저점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스닥 지수 과거의 흐름을 보면서 저점에 대한 구간만 보자고요. 물론 이렇게 보면 이제 쌍바닥을 만드는 구간들,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는 구간들도 있는데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니라 어떤 시장입니까? 우상향을 하는 와중에 박스를 그리다가 이제 폭락을 만든 경우죠. 자, 그럼 이제 최근에 가장 비슷한 흐름을 보여준 게 저는 이제 이 구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상향을 하다가 박스를 그리다가 폭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원웨이에 대한 하락이 진행이 됐다. 근데 이 하락 구간을 보면 어떤 식으로 밀리냐면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저항으로 계속적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도 밀리고 저항을 받고 그럼 또 밀리죠. 반등이 나오고 또 밀리고. 자, 그런데 이제 막바지에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바로 이 개파락. 예, 강한 개파락이 나옵니다. 자, 이 개파락이 보통 마지막 털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나왔었던 서킷 브레이커가 정확히 이 메커니즘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투매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제 바로 V자로 반등했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저점을 또 한 번 더 낮추고 그러니까 깨질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그 다음날에 그냥 시가를 띄우고 나서 갭상승으로 전환세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강한 반등세가 진행이 됐다. 억눌려 있던 주가가 원웨이 하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지그재그로 하락하면 쌍바닥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원웨이에 대한 하락이 나오면 이렇게 반등도 강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강반등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도 이와 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웨이 하락이 진행이 되고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짓눌리고 있는데 자,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했죠, 그죠? 근데 반등이 단번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자, 최대한 억누르던 주가가 결국은 어떤 형태로 반등이 나오냐면 시가를 띄우는 흐름. 네, 시가를 띄우는 흐름으로 전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바지에 종목들이 엄청나게 투매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바닥 라인에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다 털려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인들이 최저점을 잡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현재 같은 투매와 공포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이 반등에 대한 시기가 이제 곧 나온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가 이제 곧 다가올 이 만기일이라는 거죠. 만기일. 이번에 6월 달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일명 이 내마녀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을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수급을 보시면은 외인들이 철저하게 이 코스피에 대한 시장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물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고 있냐? 현물을 팔면서 지수의 하락을 부추기면서 거기에 풋옵션 쪽은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하방에 베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물에 대한 시장이 아니라 지금 철저하게 파생의 시장입니다. 파생의 시장. 현물을 위에서 짓눌러서 쪽으로 지금 대박을 내는 포지션을 구축을 해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올라왔던 시장에서 주가가 이렇게 한 번에 꺾여버리면서 그 수급을 풋으로 다 빨아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동시만기일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이 기점으로 이제 파생에 대한 포지션도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막대한 풋으로 낸 수익과 낙폭과대에 따른 이 매수세를 이용을 해서 그 하락의 막바지에는 이제 급 반전에 대한 형태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 시위를 뒤로 멀리 당길수록 활이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급락 뒤에는 이렇게 급반전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반등 트리거를 저는 지금 이 만기일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 기술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 하방 경직을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현재 이 3거래일 정도 뭐 하방 경직, 그러니까 저점에 대한 이탈이 없는 거는 그러니까 크게 나쁜 흐름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맥점에 대한 분봉이 돌파가 되는지, 뭐 이게 다중바닥이라고 하면 이 돌파의 흐름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흐름이 이제 만기일 전후로 나오는지 체크를 우린 해봐야 된다. 자, 지금까지 지겹도록 저항을 받았었던 이 저항대, 그러니까 이게 돌파가 돼야 그때 이제 이 전체적인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 전체적인 하락의 반등,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눌림이 나오고 전환이 나오는 거면 또 이 하락에 대한 반등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반등을 우리는 노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억눌려 있었던 만큼 그 돌파의 타이밍에서 우리 기술뿐만 아니라 최근 낙폭과대주들이 전부 이 급반등을 저는 만들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도 이 맥점 분봉을 계속 째려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돌파에 대한 신호가 발생이 되면 그때 여러분들에게도 매수를 해보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현재 공포를 이겨내고 이 결정적인 매수 맥점 이번만큼은 놓치지 않고 문자로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돌파가 될 때, 그러니까 매수할 때죠. 이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이 고점에서는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현재 다시 한번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우리 키움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